첫 번째 달려보죠.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지난주 새벽 한 남성에게 일방 폭행을 당했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건물 복도에 있는 네 사람 주목해주세요. 흰옷 남성과 녹색 옷 남성. 이마를 맞붙이고 신경전을 한창 벌이고 있는데, 자, 바로 그때 녹색 갑자기 팔꿈치로 자, 선제 공격. 흰옷 역시 멱살도 잡지만 하지만 녹색이 휘두르는 주먹에 계속 맞고 계속 정타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자, 흰옷은 맞으면서 계속 휘청이고 있죠. 결국 일행이 그제서야 일행이 말리면서 말리면서 뜯어 말리면서 녹색 옷은 현장을 저렇게 벗어납니다. 자, 저희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당시 상황을 편집 없이 보여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제보자 흰색 옷 입은 분들인데요. 이건 명백한 일방 폭행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흰색 옷 입은 남성이 일단 제보자의 동생이고요. 지난 17일 새벽에 인천 상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동생 주장입니다. 그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초록옷 남성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손짓을 하면서 왜 그러시는 거냐 물었는데 그러면서 말다툼으로 이어졌고요. 그런데 이 초록색 옷이 먼저 이 팔꿈치로 밀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공격을 해올까 봐 상대방 옷자락을 잡고 멀찍이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초록옷 남성이 저렇게 주먹을 마구 휘두르면서 머리와 얼굴을 폭행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그 초록옷 일행이 말리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됐는데요. 일단 저 흰옷 동생이 그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비에 휘말렸던 저 초록옷 일행은 이미 당시에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 제보자 동생 주장에 따르면요. 경찰이 출동해서는 이 동생한테 그래도 잘 참으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가 CCTV 확인해 보니까요. 멱살을 먼저 잡아서 이거 쌍방폭행 될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보자 동생은 나는 지금 맞기만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멱살을 잡긴 잡는데요. 백 변호사님, 저는 이 원본 영상 보고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덩치가 하얀 옷 입은 분이 훨씬 커요. 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맞으면서도 때리면 안 돼. 막 의식적으로 막 이러는 게 보입니다, 눈에. 그러니까 사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거의 뭐 당연히 정당방위일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정당방위 기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쌍방폭행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아까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공격을 막을 목적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멱살을 먼저 이렇게 잡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저거를 일단 선제적인 공격 행위로 볼 여지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꼭 때려야만 폭행이 아니라 멱살을 잡아도 폭행이기 때문에 일단은 쌍방 폭행의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만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해는 뭐 흰옷을 입은 분이 거의 대부분을 다 본 상황이기 때문에 쌍방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뭐 처벌의 정도는 굉장히 낮을 거고요. 일단 치료비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녹색 옷을 입은 사람들, 그 가해자에게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유영재, 이 정도일 줄은 벌써 세 번째 이 소식 전해드리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캐면 캘수록. 자, 양 변호사님, 유영재 씨 강제추행 혐의로 누구냐? 선우은숙 씨 전 남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유영재 씨를 고소한 쪽은 다름이 아니라 선우은숙 씨의 변호인이 선우은숙 씨의 언니를 대리해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언니를 5차례에 걸쳐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고요. 그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변명인데 언니를 추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라는 사실상 어느 정도로 범죄를 인정한 듯한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중간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감추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혼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었다라고 해서 혼인 취소로 지금 소송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교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런 걸 뭐가 됐든 저분도 공인이잖아요. 아나운서니까. 왜 저랬을까요, 도대체? 그래서 이게 뭐 자꾸 이게 까도 뭐가 나와서 충격적입니다만 이 그동안에 이제 논란의 불씨가 꺼지기도 전에
또 논란이 이제 터져 나온 것이죠. 지난 19일 날 이런 사건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유영지 씨 같은 경우는 2년간 출연을 중이던 라디오에서 자진 하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마지막 방송에서 왜 하차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흠집이 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 강제추행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 씨 같은 경우는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뭐 이 강제추행이라든가 하는 이런 그 심각한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큼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이제 연예계에서 좀 은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이런 상태라면 향후 어떤 그 공식적인 활동을 지속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무서운 아줌마들. 아, 예.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한창 장사 중인 가게에 어마무시한 손님들이 왔다는 거죠. 만나보시죠. 자, 빵집 안으로 한 여성 입장. 자, 다른 여성도 뒤따라서 들어오더니 갑자기 말이죠. 칵퇴! 저렇게 매대에다 착, 아유, 매대에 딱 불러붙더니 야, 너 그따위로 장사할래? 이거 아주 그냥 확 버르장머리로 그냥. 자, 막 이런 식으로 막 한 명 더 왔어요. 자, 삿대질을 하면서 온갖 시비 그냥 욕설. 자, 이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여성들 앞으로 저렇게 딱 가가지고 아유, 이제 진정하세요. 말리니까 그제야 가게를 나갑니다. 예, 나갔어요. 상황 종료됐을까요? 아니죠. 경찰이 있는데도 다시 옵니다. 컴백. 자, 경찰이 바로 저 양반들 또 오니까 다시 가로막죠. 하지만 저 멀리서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 마냥 가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이 영상 원본을 보니까 저 아주머니들 왕년에 침 좀 뱉었던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좀 너무나 명백한 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데 지난 4월 17일 날 이제 충북 충주시 한 빵집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술 취한 50대, 60대 여성 4명이 이제 빵집에서 심한 욕설을 포함한 아주 시끄러운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대화가 저렇게 계속되니까 이제 주변에 빵집에 또 다른 손님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보자가 계속 욕하실 거면 나가주시고 음료 드실 거면 좀 욕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내가 당신한테 욕했냐? 재수없다 하면서 욕하면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자마자 일단 저 여성들을 귀가 조치시켰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네. 경찰이 가자마자 여성 3명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다시 들어옵니다. 빵이나 파는 게 유세 떤다. 아이고. 국적이 어디냐? 충주에서 장사할 거면은 예의부터 배워라 하면서 또다시 욕설을 시작을 했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보자가 선비의 고장 충주에서. 그러니까요. 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하, 이런. 그러니까 일단 뭐 계속 또 여성들이 계속 욕하고 하니까 이제 이 제보자도 화나서 같이 반말로 대응을 하고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당신들 이렇게 계속하면 영업방해 됩니다라고 경고를 하니까 여성들은 나 지금 반말 들은 게 너무 억울하다. 못 가겠다 하면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가게 주변을 배회하면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결국 1시간 넘게 저 가게 앞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이 무슨 경찰력 낭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온순한 애완 코브라입니다. 한 지역 카페 충격적인 글을 봤다면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사진 만나보시죠. 자, 중고거래 어플에 올라온 글인데요. 사람 손에 뱀이 칭칭 감겨 있습니다. 뱀도 중고로 팔겠다는 건가요? 그 밑에 붙은 제목을 한번 보세요. 예, 제목이 코브라 찾아요. 코브라 뱀 찾아요. 집에서 키우던 온순한 앤데요. 얘 탈출해버렸어. 라면서 뱀의 행방을 80cm 정도 된다는 걸 찾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주택가 한복판에 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119에다 신고를 해야지 이걸 중고앱에서 찾으면 어떡해요?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뭐 독이 있는 코브라인지 아니면 없는 건지 지금 다시 찾은 건지 하여튼 저 중고거래 앱에는 글이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요. 굉장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당황스럽습니다. 온순한 코브라라고 하면서 그런데 탈출했고 재빠르고 벽을 잘 탄대요. 게다가 80cm짜리라는 겁니다. 무서워. 얘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글쓴이의 지역이 전북 김제시 요촌동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 맘카페에는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는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게 설령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 독을 제거했다고 할지라도 일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들이 물리면 안 다칠까요? 저거 어떻게 되는지 정말 저도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아마 혹시 그러지 않을까? 우리 코브라는 안 물어요, 뭐 이러고. 그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제가 아동 학대를 했습니까? 진짜 이거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아버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 학교 운동장에서 아들 훈육했다가 신고당할 뻔했다 이런 사연인데요. 그 사춘기인 중학생 아들이 자신을 자꾸 놀리던 친구가 있는데 참다 그 친구를 때렸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사건 자체는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이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건 훈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들을 데리고 학교 운동장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들에게 그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시킨 거죠. 뛰면서 잘못 반성해 이렇게 말하고 4바퀴 정도를 돌렸고요. 그 뒤에 뭐 물도 먹이고 상태도 보고 쉬게 한 뒤에 이거 아빠가 벌 주는 거야 빨리 뛰어 하면서 다시 달리게 했는데 한 부부가 다가오더니 이거 인격 모독이다 이렇게 훈육하는 거 아니다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좋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또 합세에서는 본인이 어느 학교 교장이라며 아이의 이름과 학교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보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 크게 안 만들려고요. 그러면 제가 벌을 대신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혼자 이제 운동장을 뛰었다고 하는데 아버님이요? 예, 아들한테는 그 앞으로 감정 조절 안 되면 이렇게 운동장 뛰어라 조언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훈육의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아들한테 운동장 좀 돌게 한 게 신고까지 당할 일인지 궁금하다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주민입니다. 어머머머머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 애가 입에서 그냥 단내가 나다 못해서 헛구역질을 하는데 애 잡겠어 아주 그냥. 애들도 다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반장도 안 봐요? 이거 완전히 학대야 학대. 그리고 정할 거면 야 아저씨네 집에서 하든가 왜 공공장소에서 스파르타야 스파르타는. 안 되겠네. 이거 신고해야지. 동그라미. 이럴 수가. 이 구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버지의 이보세요 아주머니 학대라뇨. 신고는 또 무슨 소리예요? 아빠인 저만큼 우리 성문이 놈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말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성문이 놈이 때리길 했습니까? 뭘 어쨌습니까? 아버지가 돼서 이 정도도 못해요. 남의 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참 X입니다. 자, 교수님부터 들어볼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분들 참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본인들 일들이나 잘 하시지. 사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뭐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했다든가 그러면 뭐 당연히 그거는 뭐 아동학대로 신고를 갖다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사실 그 내용도 잘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자기 아들이 친구를 갖다가 때렸다는 거죠.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뒀을 때 나중에 어떤 뭐 비행 소년이 된다든지 또 그거를 뭐 소년원에 간다든가 이렇게 될 것을 갖다가 아버지로서 판단을 해가지고 아버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어떤 훈육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 와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남의 집 제사상에다가 뭐 밤이 내놔라 이제 대추 내놔라 이런 식이 되는데 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나중에 이 집 아이가 문제가 돼가지고 소년원에 간다든가 더 큰 문제가 된다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아는 척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황 판단을 갖다가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자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이 아이를 뭐 정말 몸이 못 가눌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뭐 10바퀴, 20바퀴 물도 안 먹이면서 막 계속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했다라면 뭐 100번 양보해서 그게 이제 문제 아동 학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아이 물도 먹이고 좀 쉬게도 하고 그리고 감정 조절을 위해서 그럴 때 뛰는 방법을 해가지고 약간의 벌을 주는 건데 이 정도도 허용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항상 말로만 해요. 그래 앞으로 누구를 때리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성적으로 해서 해결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이를 때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훈육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안 된다면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훈육이 어디까지일까요?
야, 오늘 이 주제만큼 이렇게 선명하게 입장이 갈리는 게 있었나 싶은데, 자, 양 변호사님, 시간 많은 분. 예. 네. 시간이 많다라기보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훈육이라든가 아니면 아버지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데, 문제는요, 왜 그 주변에서 봤던 분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나왔을까? 아마 아들의 상태가 그렇게 정상적인 훈육으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고통을 주고 있는 행동으로 보였을 거고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고통을 주는 행동은 아동학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가정폭력 정도로 보일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혹시라도 저 아이가 만약에 정말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주변에서 말리지 않아주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혼자서 운동장을 뛰고 있는 것과 옆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가 힘들어하면서 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저 아버님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는 말까지 나온 거거든요. 지나쳤던 것으로 보여요. 뭐 어떻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싸움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열띤 토론을 벌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경옥님, 아동학대 맞습니다. 그리고 오인님, 어느 정도의 오지랖은 필요합니다 하셨는데요. 하지만 긍정마인드님, 중고등학교 체육 시간 전 운동장 10바퀴씩 뛰었는데 우린 6년 동안 학대당한 거였나요? 하셨고요. 이터프로님, 가던 길 가세요 하셨고요. 이용님도 이 정도면 체력 단련 아닌가요?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